저출산 국가가 되었나에 대한 그런 기획을 저희 신문 내년도 30주년 특별 기획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전초전 의미에서 그 보육시설의 어떤 실태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뜻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모임이 어떤 뭐 결론을 내거나 무슨 뭐 격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간의 그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좀 보육 현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아마 오늘의 토론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너무 이렇게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대화를 하면 조금씩 어려움들도 풀려간다라는 그런 자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엄희연 회장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아이들의 안심보육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이제 CCTV를 설치하면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제 보도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는 이제 작년에 우리 김포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란 과연 무엇일까? 또 CCTV가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만 집중돼야 되는데 보육교직원들의 그런 어떤 행동을 감시하는 이러다 보니까는 그 보육교직원들이 근무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너무 안타깝기에 부모님들에 대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들 기관에서 벌어지는 거는 한 28%, 27%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불안에 떨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훈육과 아동학대의 가드라인이 정부로부터 생겨나야지 되지 않을까. 또한 점검 시에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경찰서에서 무조건 CCTV 본체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2~3개월의 그 분석을 통해서 법적 소송까지 가면 보통 한 3년여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바로 행정처분이 내려오고 원해 교사가 자격 박탈을 당하고 굉장히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 보육교직원들도 학부모의 가족일 수가 있거든요. 언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또 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한 발짝 물러서서 함께 이 안심보육에 노력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김포시 관내에서는 좀 더 보육이 안심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제가 그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다양한 언론 플레이가 좀 자제되었으면 한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번도 결론이 난 게 뭐예요? 그분들이 기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원장님들도 보육교직원도 원장님들은 가중처벌로 똑같이 처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이 좀 보호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대응 방안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린이집에는 자부담이 따르거든요. 근데 보육료가 형식화되지 않은 부분에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부담 폭에 많이 버거워요. 버거운 상황에서 공기청정기 부분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방충망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가 또 이번에 김포대학에서 박 교수님께서 라돈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를 발견하셔가지고 그 시립 어린이집 쪽에 그 기계를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좀 체크하게 했는데 김포 관내에서 조금 더 어린이집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은요 애들이 많이 뛰어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미세먼지 관리에 시에서 조금 어떤 지원이 있어서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폐 건강이 건강한 그런 보육 환경 보육 활동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해 봅니다. 예, 우리 보육교직원도 학부모님들의 우리 김포 시민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좀 예쁜 시각,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지 우리 사회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러는 아이들도 있고 우리 딸아이도 그런 것을 겪고 하면서 내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닌데 다들 자기 아이만 좀 소중하다라는 입장들이 좀 많이 나오고 거기에서 항상 관역에 타깃이 되는 것들은 어린이집이고 또 선생님들이라는 게 좀 마음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 학부모 입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거의 체육교사를 한 3년을 중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가 무너지고 학교가 어려운 부분들이 가장 큰 게 가정이 무너져 있다는 게 좀 제일 마음이 아팠거든요. 뭐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가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아빠도 엄마도 다 처음이고 2번 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3번 낳았다고 해도 뭐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에도 적용되기 너무 부족한 다 초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교육들이 나라에서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번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하게 됐었고 그게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엄마나 아빠가 조금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내가 이런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어서 아이한테 한 행동과 말이 결국 이 아이가 학습이 돼서 어린이집에 갔을 때 작은 사회에서 그러면 그 무너져 있는 아이들과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만날 때 선생님들도 물론 준비가 더 되고 공부가 돼야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대1이 아니고 1대7, 1대5가 돼야 되는데 그 너무 어려운 일 아닐까? 당장 옆에 있는 내 와이프 하나도 내 딸아이 하나도 마주하고 만나주고 안아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선생님이 뭐 신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좀 부모 교육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대상 교육 체험이 있는데 몰랐습니다. 몰랐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각 원에서든 또는 시에서든 좀 홍보가 좀 뭐 아파트든 뭐 길거리 버스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도 마찬가지 또 생업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주말 아니면 시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게 꼭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라도 꼭 이수를 좀 했으면, 그러니까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저기 연합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해에도 연합회에서 운영해서 구성회 씨 와서 또 성교육도 해주고 했던 내용들이 길지 않게 한 10분 15분만 되더라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성교육이든 또는 어른들 그냥 저 같은 사람들도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아빠로서 엄마로서 좀 가정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좋은 방향이 좀 될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서 김포시에서 조금 앞장서 주셔서 또 김포신문에서도 좀 도움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알려지고 또 온라인으로도 교육이 좀 잘 만들어진다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그런 행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좀 아이들이 변하고 또 무엇보다 가정이 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어린이집과 김포시가 앞장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7월부터 실시되는 근무 중 휴게 시간 1시간입니다. 사실상 현장에서 보육교사가 휴게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휴게 시간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그 보조교사가 모든 담임교사의 휴게 시간을 대체하기는 인력 부족입니다. 또 같은 연령 교사들끼리 교대로 휴게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 한 교사 그 두 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낮잠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교사대 아동 교육을 초과하는 뿐더러 쉽게 하는 그 교사도 그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교사도 1일 근무 시간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인력 충원이 없다면 교사가 1일 돌봄 노동을 하면서 휴게 시간을 갖기란 원천적으로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대책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휴게 시간을 분할을 적용하거나 그리고 퇴근 시간 전 좀 영유 아이들이 좀 일찍 귀가를 한다면 퇴근 시간 전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갖는 등의 탄력 근무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휴게 시간을 급여로 대처하는 방안이나 그 다음 보육교직원이 타율이 아닌 자율적으로 휴게 시간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그리고 개별 그 영유아를 보육하기에 그 8시간에 사실 그 하루일과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또 휴게 시간 1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말이 휴게 시간이지 마음 편하게 휴게 시간으로 와닿지 않고 그 시간에 업무 작성이나 기타 업무들을 해야 됩니다. 저희 뭐 각종 뭐 서류가 너무 과도하고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안전적 점검들에 의해서 그 기타 업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휴게 시간에 보육교사들이 사실상 휴게하기보다 나와서 업무를 하느니 그 시간에 그냥 서류 작업을 하겠다 해서 휴게를 사실상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 나라의 그 보육 시간은 외국에 비해서 사실상 너무 깁니다. 그래서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어린이집을 오픈해야 되는 상태에서 보육교사가 12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6시간 좀 구체적으로 근무 시간을 좀 이렇게 이분할하여서 그 남은 2시간은 교사가 수업집이나 문서 관리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교사가 휴게 시간을 가지면 아이들이 지금 뭐 활동하고 있는 거거나 하면서 그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교사가 관찰할 수 없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대변을 못 해줍니다. 그런데 그 휴게 시간에 사고가 나면 일단 학부모님은 담임교사의 책임으로 생각을 하고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게 시간에 그 비상사태나 그 휴게 시간 안전사고가 났을 때 업무 분장을 좀 확실히 해서 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가 뭐 김보 씨한테 어떤 건의사항에 대한 자리도 있을 수 있지만 보육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그다음에 보육을 한 발자국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시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그 예산이라든가 시 정책을 할 때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엄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김포시에서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4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의 다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437개소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설치를 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앞으로 공기질이 점점 안 좋아지고 아이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당장에 여기에서 50대 50에 대한 비율을 뭐 낮추겠다든가 뭐 높이겠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는 어린이 학대가 우리가 TV에서도 계속 방영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고가 있고 대부분의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처럼 다 돌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CCTV에 관한 부분들은 저는 설치에 관한 부분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서 바로 와서 하는 것보다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1차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철저하게 조사가 된 다음에 경찰서로 넘어가고 검찰에 송치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 어린이집이나 교사, 그다음에 피해를 당한 아동들
피해가 적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저희도 어린이집에 지금 시달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마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경기도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렵게 시간을 내주는 김동민 학부모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부모의 인식 개선, 부모 교육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까 이제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도 같이 소중하고 그 안에서 그런 소중함을 같이 인식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야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성년이 돼서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인식 개선이 먼저 되고 부모가 교육이 돼서 우리 아이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모 교육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김포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김포시 건가지, 건전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좀 기간이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포시에서 더 홍보를 해서 다양한 학부모님들이 좀 참여하고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정희 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2018년 7월 1일 휴게 시간에 관한 부분이 지금 보장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휴게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다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 시간에 관한 부분들을 좀 시간을 좀 나눠서 하는 부분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을 좀 받은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을 좀 예를 들어 10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는 건 어떠냐. 근데 사실 10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선생님들이 휴게를 하는 거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나눠서 하는 것들은 많고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교사에 관한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이 저희도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선생님들이 휴게 시간의 부분들을 보장을 받고 아이들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해도 27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457명입니다. 그럼 거의 2배에 가까운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충분한 휴게 시간을 좀 확보해서 쉬고 그 부분들을 다시 아이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저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걸로. 우선은 이런 시간들이 다음에도 또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서 건의하는 부분, 또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좋은 개선안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시에 반영하고 또 예산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오늘 현장의 목소리, 특히 교사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교사의 그런 휴게 시간이나 보장을 해드린다 그러면 또 아이들에 대한 또 그런 게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권위는 이런 거는 또 정책적인 거고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또 지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 또 기준이 안 맞아서 독점금이 못 나가는 거고, 여기에 맞으면 또 아이들이 또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시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또 저희 과장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에서 하고, 또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많이 여건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간담회 자리가 상당히 시작부터 뜻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이 간담회 오기 전에 이제 아침에 좀 많은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 이
두 가지를 좀 느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첫 번째로는 어떤 교사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제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족함,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자료를 보았을 때 상당히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좀 풀어가야 될 해법은 어떤 지자체의 어떤 재량권으로 이 교사 또 부모 그 다음에 운영자 간의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떤 서로 배려와 이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의회에서 할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서부터는 제도권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여기 이 보육 이쪽은 이제 국공립을 빼고 나면 이쪽은 정말 민간 쪽은 너무 지금 이제 내가 이걸 좀 공부하면서 더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어떻게 이거 허술한가? 네?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도 무상 보육을 하는 그 시대인데 어떻게 이 어린 아이들은 방치돼 있나?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뭔가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아까 이제 오미연 회장님이 얘기했는데 아동 학대 부분 이 부분에서는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어린이집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또 우리가 또 즐겁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려면 이 아이를 돌보는데 믿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 원장님들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혼났어. 엄마 집에 가서 나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러면 너가 뭔 잘못을 했길래 혼났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가 뭐 혼났다 하더라도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혼났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말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마지막에 엄마들한테 항상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인사를 드리면서 선생님들은 힘들지만 또 내가 또 정말 좋은 일을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긍지도 느끼면서 그런 사명감으로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애기가 집에 가서 말을 안 해, 애기들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빨간 자국이 생기면 바로 의심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얘를 꼬집었나? 애들이 놀면서 고집일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아이가 일단 엄마한테 또 가서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혼났어 이러면은 왜? 어디로 혼냈어? 선생님이 너 때렸어? 바로 이제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 선생님 그렇게 되면은 그 엄마는 바로 요구하는 거죠. CCTV 보여달라. 우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하는데 왜 혼났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혼내야 했는지 그리고 때렸다는 거는 감이 있을 수도 없죠. 벌을 세운다, 때렸다 이런 거 있을 수도 없는데 아무튼 아이의 그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굉장히 아동 학대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데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보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신뢰도가 우선은 좀 무너져 버리는 그 현실이 굉장히 우리는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얘가 계속 다른 때를 쓰고 얘를 그런다면 선생님은 또 손을 잡고 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아동 학대에 이제 지금 CCTV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동 학대의 그 기준이 뭔지 너무 모호하고 답답하고 이러한 현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지금의 최우선의 그런 고충이 아닐까.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 그 톱뉴스로 올라갑니다. 작건 크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전국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국민들도 또 이제 학부모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런
공기청정의 문제가 지난번 통계해 보니까 어린이집 공기청정도는 노인정의 공기청정도하고 같은 거로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사실 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좀 더 이제 사실은 보호 대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공기청정기를 50대 50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이제 이 유치원서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여기에 이제 공기청정기 그다음에 환기청정기 기계식으로 환기시키는 이제 청정기가 있어요.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약 한 2,3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제 작년도서부터 이렇게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김포시의 예산이 얼마 되죠? 김포교육청에 지난번에 조사한 거? 네, 한 100억 정도 되죠? 90억인가? 네, 그래서 김포도 이제 상당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도권에 있는 데는 이제 자연스럽게 국가가 이런 것을 해주는데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사각지대에 사실 그러니까 이제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지금 공기청정기만 놔둬도 사실상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라돈 집에서도 라돈이 나오죠. 공기청정기에서 탄산가스 나오죠.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사실 빨리 정리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국가가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어린이집이 하든지 아니면 김포시청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좀 더 도와주든지 그래서 이제 다른 지원을 보면 보통 이제 국가에서 50%, 그 다음에 경기도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제 30%, 그 다음에 해당자가 20% 정도를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50% 비율은 상당히 사실 높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갈 건지 이제 환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싸요. 이게. 이제 사서 하기는 어렵고 이제 임대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웨이분이라는 게 나왔죠. 좀 요거는 좀 싼데 그 대신 이제 환기 청정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좀 찾아보면 값싸게 공기청정기가 아닌 이런 환기 청정기도 임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꼭 사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의 관리비 정도를 뭐 지자체에서 부담해 준다든지 하는 정도가 되면 뭐 아주 값싸게 이런 것도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회에서 조례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검토를 해주시고 공기청정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분? 요즘 집마다 다 공기청정기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나는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것으로 안심을 하고 사는 것인지 공기청정기가 정말 효과가 큰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뭐 제 사업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아나운서거든요. 방송을 하고 있고 언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 과연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랑 연관지어서 가면 현실에 대해서 기대치는 높은데 우리의 의식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부 모여서는 가장 이상적이고 기대치들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도 있으면 좋죠. 근데 중요하고 근데 당연히 뛰어놀다 보면 먼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공기청정기가 있냐 없냐 그래서 어떻게 환기 시스템을 해놨냐라고만 제도적으로 들어가면 아이들은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되거든요. 먼지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답답하게 좀 느껴져서 왜 다들 그렇게만 바라볼까?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김포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 떠나서 우리 인식들 자체가 먼지 나쁘죠. 몸에 나쁘면 안 되고 아이들 건강 중요하죠. 근데 당연히 뛰어놀면 생기는 먼지를 좀 더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보다
그냥 기계를 좀 더 갖다 놓거나 돈을 더 투자하는 식의 제도만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매립형은 2, 300만 원에서 뭐 이렇게 스탠드도 500만 원, 600만 원 하고요. 매립형은 하나에 2, 300씩 뭐 100몇씩 하고 저희 임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기계들이 근데 너무 커요. 어린이집에 2개. 그리고 저희는 뭘 설치했냐면 65만 원을 주고 여기 창문을 통해서 바깥 공기가 근데 그쪽 창문 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 이게 어느 정도로 해서 그런 연구 데이터도 나와야 되겠지만 이게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 정도는 괜찮아. 너무 수치 하나에 정말 이렇게 빨간 이렇게 선 0.1에 따라서 파란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됐다가 그리고 노란색이 됐다가 그걸 보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못 나간다라는 이 현실이 저도 좀 되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휴게 시간의 문제. 이게 사실 그 모든 사람은 휴식이 필요하죠. 누구든.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참 애들 두고 커피 한 잔 마시기도 참 어렵다 하는 것이 정말 놀랄 일이고 교사의 인권에 정말 여기가 사각지대다. 근데 그러면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조교사도 사실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10년간 이제 뭐 고용료가 동결돼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어려울 거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170만 원이라는 최저임금 하에서 고통받고 있고 근데 참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을 이익을 추구하는 데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애들을 잘 보육시켜서 해야 할 이 보육기관에서 최저임금을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개선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어린이집이 나설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나서야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안심보육과 아동학대를 하기 위해서 단순 CCTV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공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또 보육교사의 어떤 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휴게 시간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 김동민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우리는 물리적인 방법에만 의존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소중한 아이를 보육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아이를 보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보면 휴게 시간은 가짜다라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보니까 이 휴게 시간을 활용하려면 아이들은 로봇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네, 그냥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시간에 아이는 무조건 자야 돼요. 자야 그 시간을 활용하는데 뭐 1시간 반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자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휴게 시간에 또 한 교사가 2반을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많게는 40명을 넘게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좀 본질에선 떨어지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이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관에서는 이것도 최선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최선이 좀 더 현실적이길 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모와 그 교사들 간의 어떤 이해 폭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아동 학대도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훈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모와 교사 또 간에서 어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공감 그 존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어린이집도 많은 투명성, 회계 처리도 이제 국가 회계 처리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좀 소통을 하시고 공감을 해야 된다. 공감. 이제 여기의 의견과 저기의 의견이 겹쳐지는 부분이 공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그 내용들이 공감이 돼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감독만 하고 관리만 하고 감사만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잘 해줄 수 있나. 교사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또 뭐 감사 대비해야 되고 뭐 점검 대비해야 되고 행정 처리해야 되고 사실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언제 휴게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어렵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한정우 의원님이 조례를 좀 하나 만들어 주시고 지원 조례를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그 보육 교사님들의 최저임금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크게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쪽에서 우리 교사분들의 그 힘내라고 박수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